여러분, 이제 중국 부동산을 두고 말입니다. 대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러면서 20년 잔치가 끝났다 이런 표현도 아주 자주 쓰입니다. 20년 잔치가 끝났다. 20년이 뭘까요? 1998년 주룽지 당시 총리가 기존 주택 분배 제도를 폐지를 하고요. 주택을 상품화했던 시대입니다. 1998년. 그러니까 주택을 분배하는 데서 이제는 완전히 폐지되고요. 이제는 주택을 사고 파는 상품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20년 동안 중국은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집을 샀습니다. 집을. 그런데 문제는 20년 동안 그렇게 집을 사면서 부동산 시장이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던 것이 근래 들어서서 집값이 뚝뚝이 아니라 와르르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시죠. 70개 주요 도시 집값 하락 개월 수입니다. 연속입니다. 연속. 14개월 연속이에요. 14개월이면 1년 넘게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홍콩 신문들에서 말입니다. 중국 부동산 맥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좀 덜 떨어져요. 오르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나머지 도시들은요. 꼼짝 말합니다.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지는 게 정상입니다. 어느 정도 무너지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0월 기준으로 보면요. 2022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신규 분양 주택은요. 지금 2.14%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은요. 3.65%가 떨어져서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야,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심각하죠. 신규 분양 주택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거지요. 실제 판매 기준으로 가잖아요. 판매 기준으로 가면 올 2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하면요. 19.3%가 감소했습니다. 5월까지는 31.5%가 폭락했습니다. 31.5%가. 그러면 여러분 판매가 안 된다는 거잖아. 판매가 안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이게 평균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 70개 도시의 평균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베이징이나 상하이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더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심지어 여러분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어떤 전망이 나오느냐. 1990년 91년에 일본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거 기억나시죠? 그거보다 더 심각한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는 시기가 올 거다. 그런 예측을 하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지금 선정 같은 경우는 57배입니다. 57배. 그리고 베이징도 55배입니다. 일본의 1990년대 부동산 거품이 붕괴될 당시에는요. 도쿄가 18배밖에 안 됐습니다. 18배. 도쿄가 18배면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지금 베이징은 55배니까 무너지면 인정사정 없이 무너진단 말 나오죠. 20년 잔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일본식 최악의 붕괴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중국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이 대란은요. 점점 레드라인으로 점점 가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야말로 줄줄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동산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자금에 대한 조달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은
예, 중국 상업용 주택입니다. 분양 액수 증가율입니다. 보시다시피 마이너스입니다. 9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26.3%예요. 2021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4.8%의 어떤 증가율을 보였거든요. 9월에는 16.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올 9월 1년 만에 마이너스 26.3%의 증가율을 보인다는 것은요. 일본보다 더한 거품 붕괴가 올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전망입니다. 시장의 전망.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중국 당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부동산이 위험하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말입니다. 대출 기준금리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8월 기준으로 잡았을 때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가 3.65%입니다. 예, 3.65%. 이게 2020년 4월에 3.85%보다가 지금 많이 낮아졌죠. 0.2%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금리 올린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요. 오히려 금리를 내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어떤 경착륙을 막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 보여요. 굉장히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고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예, 이게 지방정부의 재정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 있는 토지를 매각해서 수입을 얻잖아요. 그 수입으로 지방정부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8조 7,051억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작년 대비 31.4%가 줄어든 2조 3,633억 위안입니다. 이 말은 지방정부의 재정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재정이. 지방정부라는 건 토지를 매각해서 그 자금으로 지방정부를 운영해 왔는데 지금 이 자금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위기까지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언론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오지는 잘 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학교 선생님들이 월급을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 지방정부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 중국의 부동산 대란이 이게 점점 가서 말입니다. 대혼란으로 빠지고요. 중국 경제 전체를 휘어잡는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는 어떨까요? 중국의 부동산이 무너지면 내수가 망가지거든요. 내수가 망가지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4.9% 성장한다는 주요 IB들 투자은행들의 전망과 달리 말입니다. 이게 3% 초반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 경제는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부동산이 무너졌을 때 그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부동산이 무너져서 중국 내부의 위기가 오게 되면 대한민국 수출에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심히 봐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경제가 이게 살아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국발 위기 온다 이 말도 몇 번 전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은 그 여파가 단순한 쓰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쓰나미가 몰려오지 않을까 그런 예측까지 해봅니다. 그만큼 중국의 어떤 경제는요. 저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